내년부터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출국하면 소유권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공적부조 개정안의 합헌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뉴저지 트랜짓 버스가 정시 운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플러싱 메인스트릿에 승용차 없는 거리를 추진합니다. 뿌리 교육재단에서 2020년 모국 연수단을 모집합니다. 뉴욕주가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섭니다. 유튜브가 인종, 성적 지향 기반으로 한 콘텐츠를 금지합니다. 미국 프로풋볼에서 한국인 키커 구영애가 2주의 선수에 선정됐습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유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내년부터 재외 국민이나 외국인이 한국에서 부동산을 처분한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시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박정우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부동산을 처분한 후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고 출국하는 사람들이 많아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 한국 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를 열고 한국에서 부동산을 처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시 소유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골자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표결에 붙여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현재는 부동산 처분 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세를 양도일 2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부동산 양도 신고 확인서를 등기관서장에 반드시 제출하게 됐습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공공복지 프로그램 혜택 수요자들의 영주권 발급을 불허하겠다는 내용의 새 공적부조 개정안이 또 합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난 9일 버지니아 리치몬드의 제4순회 항소법원은 공적부조 규정에 대한 시행 중지 가처분을 일부 무효화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지난 5일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연방 제9순회 항소법원이 시행 중지 가처분 무효화 판결 후 내려진 결정입니다. 합헌 판결이 잇따르고 있지만 뉴욕과 메릴랜드주의 시행 중지 가처분 결정이 전국적으로 적용돼 시행이 확실시된 상황은 아닙니다. 단 뉴욕 제2순회 항소법원에서도 번복 판결이 내려질 경우 규정 시행 여부는 연방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됩니다. 공적부조 개정안의 시행 여부에 대한 이민자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트랜짓 버스 승객 상당수가 잦은 연착으로 인해 출근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주일에 3회 이상 연착이 된다고 합니다. 박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민단체인 트라이스테이트 트랜스포테이션 캠페인은 지난 10일 뉴저지 트랜짓 버스 승객 2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응답자의 60%는 일주일에 주 3회 이상 버스가 연착되고 21%는 매일같이 버스 연착을 경험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문조사는 지난 3개월간 엘리자베스와 뉴악에서 진행됐고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출퇴근을 위해 버스를 이용하는 직장인들이었습니다. 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제 스케줄에 안 오고 기다리다가 한 몇 분 사이에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원래는 그 다음 스케줄로 미뤄지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이거는 지난 이틀 전쯤의 일인데요. 이것도 51분 차, 7시 1분 차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사라지고 나서 7시 10분 차로 6시 51분이랑 7시 1분 차가 사라져버렸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 20-30분 기다려야 되는. 실제로 버스가 늦어져 택시 등을 이용해 추가로 비용을 내고 출근하는 경우도 허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뉴저지 트랜짓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버스 연착의 이유로는 응답자의 73%가 교통 혼잡을 문제로 지목했습니다.
그 외 버스 전용 차선 부재, 운전자가 직접 현금 요금을 받는 낙후된 시스템이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뉴저지 트랜짓 어플리케이션은 버스 운행 시간과 운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지만 이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현재 정류장에는 특정 번호로 문자를 보내 운행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지만 대중화되어 있지 않고 구글맵에도 정확한 운행 시간이 표기되어 있지 않아 버스가 늦어져도 막연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 주정부가 버스 전용 차선을 확충하고 원활한 이용을 위해 요금 전자단말기를 도입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퀸즈 다운타운 플러싱의 메인스트릿에 승용차 통행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경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플러싱 상공회의소는 플러싱 노던 블러버드와 프랭클린 애비뉴 사이 메인스트릿 0.6마일을 승용차의 통행 금지 구간으로 설정하고 버스와 트럭 등 상용 차량만 운행이 가능한 도로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다운타운 플러싱은 차량과 버스, 자전거, 보행자 등이 몰리면서 매우 혼잡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승용차 통행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매일 20만 명이 메인스트릿을 통과하는 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승용차까지 몰리면서 교통 혼잡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피터구 뉴욕시 의원이 반대의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라 실제 메인스트릿에 승용차 통행 금지 조치가 시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KBTV 뉴스 김경민입니다. 뿌리교육재단에서 2020년 모국 연수단을 모집합니다. 연수는 2020년 7월 6일부터 16일까지 10박 11일 동안 진행되며 한국을 방문합니다. 대상은 8, 9, 10학년 학생들입니다. 연수는 한인 2세들에게 한국의 모습을 실제로 보고 느끼게 하며 뿌리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프로그램으로는 한국 민속촌, 석굴암, 불국사, 독립균형관 등 한국 고유 문화를 알 수 있는 곳을 방문합니다. 또 판소리, 사물놀이, 한옥마을 관람을 통해 전통 문화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임진각 전망대 도라산역 관람으로 우리 민족의 분단의 아픔도 직접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 모국 방문 프로그램은 고려대와 공동으로 주관합니다. 뉴욕주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규제 강화에 나섭니다. 불법 자금 세탁과 도난 분실 논란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차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주 금융서비스국 측은 암호화폐 영역이 제대로 관리 감독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며 모든 금융산업은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규제안은 현재 활동하는 모든 암호화폐의 명단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뉴욕주가 지난 2015년 암호화폐 관련 회사들의 비트 허가증을 발급하는 등 양성화를 시도했으나 불법적인 자금 사택과 도난 분실 신고가 끊이지 않는데 따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일부에서는 규제가 강화되게 되면 대탈출 사태와 같은 문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보이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이창환입니다.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가 인종이나 성적 지향 등으로 타인을 모욕하는 콘텐츠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파트너 프로그램 회원이 반복적으로 규정 위반을 할 경우 이 회원의 활동을 정지시키고 문제의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해당 채널을 폐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인터넷 매체 기자이자 동성애자인 칼로스 마자가 보수 성향의 유튜버 스티븐 크라우더로부터 여러 차례 괴롭힘을 당했다고 폭로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2년 만에 미국 프로풋볼에 한인 키커 구영애가 복귀했습니다. 최근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는데요. 구영애가 또다시 2주의 선수에 선정됐습니다. NFL 사무국은 매주 일정을 마친 뒤 공격, 수비, 스페셜팀에서 활약을 펼친 선수를 각 컨퍼런스에서 3명씩 총 6명을 선정해 발표합니다. 구영애가 2주의 선수에 뽑힌 것은 10주차에 이어 이번이 올 시즌 2번째입니다. 구영애는 9일 미국 조지아주에서 열린 캐롤라이나 팬서스와의 14주차 홈경기에서 애틀란타의 키커로 나섰습니다. 이 경기에서 커리어 최고인 50야드짜리를 포함해 29, 35,
37야드 등 4개의 필드골과 4개의 보너스킥을 100% 성공했습니다. 경기는 애틀란타의 40대 20으로 대승으로 끝났고 부영에는 팀 득점의 절반에 가까운 16점을 혼자 득점했습니다. 팀 승리에 큰 역할을 한 것은 물론 2주의 스페셜팀 선수로도 뽑혔습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뉴저지주 저지시티의 총격 사건이 혐오 범죄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지난 11일 저지시티의 베이비 묘지 코샤마켓에서 벌어진 총격 사건의 용의자를 공개했습니다. 용의자들은 자신들이 고대 이스라엘 후손이라 믿는 흑인 우월단체와 연관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용의자인 데이비드 앤더슨은 과거 유대인 혐오, 경찰 혐오 관련 게시물을 인터넷에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CCTV 결과 용의자들은 처음부터 유대인들이 운영하는 코쇼마켓을 목표로 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총격 사건이 유대인들에 대한 혐오 범죄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5시 30분경 뉴욕 버나드 컬리지에 다니는 신입생인 테사 메이저가 칼에 찔린 채 발견됐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그녀가 당시 지갑과 가방이 없었던 점을 미뤄보아 무장강도 사건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맨하탄 도심에서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하자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제 오전 7시경 무장괴한이 기지내 빌딩 8인근에 나타났다는 신고에 따라 기지에 주둔한 모든 요원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기지는 즉각 봉쇄됐고 요원들은 대피소에 숨었습니다. 용의자가 어떤 총기류나 무기를 소지했는지 또 발포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기지 내 다친 요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용의자는 체포되고 기지 문은 다시 열린 상황입니다. 뉴욕 한인미술협회가 주최하는 2019년 정기그룹전 모자이크5가 뉴욕 플러싱 타운홀에서 열립니다. 전시는 14일에 시작해 22일까지 개최됩니다. 전시는 화합을 의미하는 모자이크를 주제로 하고 올해가 5번째로 개최됩니다. 타임즈가 올해의 인물로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선 16세 스웨덴 소녀 그레타 툰베리를 선정했습니다. 툰베리는 타임즈 올해의 인물 선정 사상 가장 나이가 어린 수상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정한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열린 기후변화 시위에 400만 명이 집결하는 데 툰베리의 영향력이 컸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방탄소년단이 구글이 선정한 미국의 2019 올해의 검색어 순위에서 레드카펫 인물 부분 6위에 올랐습니다. 올해 미국인들이 레드카펫이란 단어와 함께 가장 많이 검색한 인물 부분에서 BTS가 6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BTS는 그래미, 레드카펫이란 단어와 함께 검색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그래미 시상식의 레드카펫 행사 때 많은 관심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을 맞아 뉴욕과 뉴저지 일원에서 음주운전 특별 단속이 실시됩니다. 내년 1월 1일까지 전역에서 특별 단속이 실시됩니다. 운전자들은 각종 행사가 많은 연말인 만큼 음주운전에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이번 포커스인 시간에서는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뉴저지 한인교회 협의회장인 장동신 목사님과 2020년에 어떻게 좀 교회의 협의를 어떻게 이어나갈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렇게 나와주셨는데요. 네, 이번에 이제 33회 회장이 되셨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좀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실 계획이신가요? 실제로 제가 회장을 제가 9월 26일 날 회장이 됐는데 시무식을 11월 24일 날 했어요. 한 달 반이 걸렸는데 그 왜 그랬느냐? 제가 이제 나머지 회장 부회장만 뽑아놓고 저희들은 임원을 회장이 이렇게 모아야 되는 그런 사정인데 이걸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토양과 우리 환경이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33회기를 좀 섬긴다 그럴까요? 이끈다 그럴까요?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예측 가능한 교회 협의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안정된 시스템을 좀 구축해보자 하는 겁니다. 그렇게 두 가지 방향에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네, 예측 가능한 시스템과 또 안정된 어떻게 하면은 좀 그렇게 흘러갈 수 있을지 좀 구체적으로 총회를 궁금합니다. 모였는데 네. 누가 회장이 될지를 모른다 그러면 예측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총회를 모여서 그 자리에서 회장을 누굴 뽑을 것인가 결정하는 모임이라 그러면 이건 참 성숙한 모임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총회를 모인다고 하면은 누군가 회장이 될 것이고 그것이 준비되는, 그래서 금년부터 법이 좀 바뀌어서 이제 그 회장을 등록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회장이 뽑혀지고 부회장이 이제 뽑혀지지요. 등록하고 후보자가. 그러면 부회장으로 뽑혀진 사람은 다음 회기에는 회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예측이 되는 거죠. 그럼 그 회장 될 본인은 회장을 할 거니까 준비를 하겠지요. 그러면 총무도 좀 이렇게 할 사람을 찾게 되고 또 일의 계획도 잡게 되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누가 회장이 뽑혀질 건가 하는 것이 좀 예측될 수 있는 교협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 안에 예측 가능이라고 하는 일까지 다 포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하고 맞물려서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가는 것이 이제 그 시스템 안에 있으면 좋겠다. 근데 시스템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안정적이어야 돼. 불안정적이면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이고, 한 가지 아울러서 이를 위해서 우리 이사회를 좀 구성을 하기 위해서 한 20분을 이사님들을 모셨습니다. 근데 너무 다행스러운 것은 이사님들이 다 이사를 하겠다고 제가 좀 부탁을 드렸더니 말씀들 하시고 또 후원을 해달라고 했더니 이사님들이 개인적으로 다 500불씩 후원금을 주셨어요. 이게 만불이라는 돈이 펀드가 지금 시작하면서부터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는 재정도 하고 이사들도 생기고 또 이사들, 우리 회원, 이 교협이라는 것이 목사들만의 모임이 아니고 교회 모임이기 때문에 목사와 평신도가 함께 가는 교협이어야 되거든요. 그 이사진들은 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들어오셨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교인들이 함께하는 그런 이제 교협. 이제 이렇게 되면 목사도 평신도도 함께하면서 전체가 아우러져서 안정된 하나의 시스템으로 교협이 세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저는 생각하고 시작을 한 것입니다. 네, 이렇게 처음부터 만불이 모였다고 하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많이 이렇게 온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교협 이사장 노상석 장로님이 시무식에서 추대되고 또 취임사를 했다고 들었어요. 네.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인데요. 저는 그 노장님을 잘 몰랐어요. 우리 그 부회장님, 그 배강수 장로님이 사실은 이렇게 좀 섭외를 하셨는데요. 배강수 장로님도 제가 다른 그 이병준 목사님이라고 제 선배 목사님이 계신데 소개를 해주셔서 해병대 선배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배강수 장로님을 처음 만나 뵀는데 인사하는데 제 손을 잡으면서 딱 잡는 느낌이 얼마나 좋은지요.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참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장로님께서 상의를 드렸더니 그러면 한번 이사장을 섭외 한번 해봅시다 해서 노 장로님을 섭외를 하게 됐고, 이게 다 정말 계획 없이 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계획대로 잘 가는 것도 은혜지만은 염려 가운데 해결될 때가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금년 해기가 하나님께서 좀 축복한 해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역시 네, 해결할 때 그때 은혜가 참 많이 느껴지는 그때인 것 같은데요. 요즘 참 많은 이민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참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뭐 새해를 맞이해서 뭐 인사말이라든지 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참 안타깝고 답답하지요. 소수인으로 살아가는 입장에서 반이민 정책이 우리에게 주는 무게감은 참 큽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이 이번에 여행을 오려고 했는데 한국에서 인터뷰에서 리젝이 됐다고 그럽니다. 참 마음이 아파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분이 리젝될 이유가 없는데 이게 정책이라는 것이 참 개인에게는 아픔을 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뭐 우리 교협으로서 저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이걸 바라볼 건가? 근데 뭐 성경 구절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그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내게는 유익이라. 이런 말씀이 있지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그러니까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라고 삼고 또 신앙적인 우리 마음을 단단히 하면서 위로 삼고 격려하면서 이 시기를 좀 넘어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참 좋은 말씀이신데요. 네, 오늘도 이렇게 시간 내셔서 많은 좋은 얘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포커스인 시간에서는요, 뉴저지 한인교회 협의회장인 장동신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